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하나도 거품 없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와 같은 다른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안 했으면 해서 오늘 모든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은 저와 비슷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음으로써 아마 예방도 될 것이고, 이후에 그런 일을 겪으시고 나서 저랑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보는 데서 있는 그대로 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실방을 켰고요. 하나도 조미료 없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사기를 당했는지 그냥 제 나름의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기를 쳤던 피의자가 저랑 어떤 관계였으며 어떻게 알게 됐으며 나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저는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사기를 당한 걸 알고 나서의 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 혹시나 나랑 비슷한 일을 겪으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귄 걸 알고 난 후에 제가 했었던 행동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통화 내용이나 카카오톡이나 있던 증거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도 편집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실제적인 저와 같은 사건을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당했을 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제 변호사님하고 영상을 찍기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영상을 두 번째 만들 거고요. 만에 하나 제가 이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면 그걸 만들겠지만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만들고 마무리 짓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예상으로는 오늘 영상과 변호사님 법률 자문 구하는 영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왜 드론라이더가 저런 선택을 했을까, 바본가 멍청인가, 욕심이 많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죄인은 아니지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맞고요. 제가 욕심이 많았던 거 맞고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제가 받았었던 그런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술을 잘 안 먹는데 오늘은 술을 하나 좀 준비를 했고요. 4천만 원을 투자 사기를 제가 당했습니다. 저에게 투자 사기를 했던 친구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2년 정도 알고 지낸 동생이고요. 4천만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저한테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냈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5년 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받았던 영상 조회수의 5년 내 수익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금액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가 사기를 당했고요. 뭐 피해 보상을 받은 거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을 저는 남에게 빌려준 본 적도 없고 남한테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정도 금액을 누군가에게 이체를 할 때는 집 관련된 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물질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한테 물건을, 그런 비싼 금액의 물건을 사본 적도 없고, 뭐 어쨌건 4천의 금액을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사기를 5월 달에 투자 사기를 당했고, 제가 당한 카카오톡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 잘못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도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멍청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팅창에서 저를 갈구거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울컥합니다. 뭐 그냥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말을 하다 보니 좀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주식이나 이런 거로 수익을 많이 낸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나에게도 어떤 주식에 대한 소스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굉장히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월 달에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고요. 지난번 얘기했던 투자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라는 카톡이 문득 왔고, 갑자기 전화로 톡으로 라고 제가 반문을 했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사기를 칠 때 쓰는 전형적인 카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저한테 왔습니다. 올 7일 기준이고 원금 100% 보장이고 약 2달이죠. 2달간의 어떤 투자 수익이 생기고 수익금은 50%다. 내가 넣었던 원금을 100% 보장을 하고 그 비율로 수익이 날 것이며, 그 수익은 저에게 투자 권유를 했던 친구 50%, 저한테 50% 주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은 멍청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실제적으로는 이 카톡을 보는 순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했지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고요.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투자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돈을 보내게 된 건 제 욕심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스팸으로 온 게 아니고 저랑 2년 동안 알고 지냈던 동생이 저한테 보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전화로 안 하고 카톡으로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 증거를 남겨드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저한테 1억 정도를 투자를 해라. 1억을 투자를 해야 수익금을 받고 원금을 가져가시고 5천 정도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구두로 했을 때 저한테 그때도 구두로 1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1억은 못하겠다. 나한테 너무 큰 돈이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3천만 원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3천만 원을 들고 나르더라도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3천만 원을 얘기를 했고요. 왜 내가 그 3천만 원이란 그 친구의 가치를 매겼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받아가고 남은 5천 정도로 또 계속 재투자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 때도 역시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쫄보라서 1억을 못하겠다 제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저한테 원금 100% 보장이라고 1억을 투자하라라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정황입니다. 나한테 1억이 너무 크다, 그때 말한 만큼만 할게 라고 보이시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천만 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5천만 원을 하고 진행을 시켜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랄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욕심도 났고요. 돈을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에게 회수되는 금액이 많을 거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계속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게 말이 된다고 믿나 바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었는데 쫄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좌를 불러주는데 계좌를 자기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불러줬고, 그 계좌가 어머니 성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성함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서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았고요. 입금시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구두로 말했던 3천만 원, 이 얘기하는 5천만 원에 사이에 4천만 원을 카톡으로 보내줬던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를 이체하기 전에 저는 계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좌와 이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입금을 했고, 나한테는 4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다,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원금 100% 보장.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걸 뻔히 아는데도 믿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체를 하고 나서 혹시나 이 친구가 부담을 가질까, 원금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편하게 말을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투자를 한다고 보냈던 4천만 원에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미 수익 중이다. 자, 여기서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1억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먼저 자기 돈 1억을 먼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욕심에 눈이 머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분들은 제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후에 저랑 비슷한 마음이 생기시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믿고 내가 생각했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맞다고 끼워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이체를 하고 정산을 해준다는 6월 말까지는 연락이 잘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고 카톡은 거의 매일 할 정도의 친분을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연락이 됐고요. 그 한 달 동안에 저의 마음은 뭐였냐면 제발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연락이 됐기 때문에 진짜 이 친구가 나한테 큰 기회를 주는 건가? 그러면 이 수익을 받으면 그 친구에게 뭘 해줘야 될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뭘 하자고 하면은 거부가 할 수 없었고 그 친구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의미를 두면서 그 친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지만 만에 하나 모르니까 감정에 호소를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감정에 계속 호소를 하게 됐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얘기를 꼭 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겪고 주변에 많은 분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몇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생각보다 저와 같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고 시간이 지나서 옅어진 거지 저랑 비슷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이 너와 나와의 비밀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만 알고 이 사람과의 의리를 내가 지켜야지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상의를 하십시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왜 내가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 말만 믿고 보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게 된 거는 2년 정도 됐고요. 굉장히 2년 동안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는 어떤 존재였냐면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저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저한테 보내준다든지 제가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에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나의 취업까지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저한테 했고요. 실제적으로 동호회에서 왔거나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금액적인 걸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가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3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뭔가 좋은 휠이 나오면은 바로 구매할 정도의 그런 자금력을 저한테 많이 보여줬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아주 손쉽게 사줬어요. 저한테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사준다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자전거 쪽에 물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한테 해줬던 것만큼 저는 못 해줬지만 비싼 밥을 그 친구가 사면은 싼 밥이라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과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가지고 있는 재력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도 비싼 고가 외제차를 탔고요. 전혀 금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최소 몇십억, 몇백억 정도의 자산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항상 본인의 주력 수익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만큼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엄청나게 오랜 시간 통화를 많이 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이상 대표님이 먼저 치진 않는다. 배신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배신하진 않아. 내가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니까 그쪽에다가 투자자 한 명 잃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 밑에 애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또 이제 자리 잡고 다 클 거라. 이제 갖다 드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지들도 이제 안 하지. 오늘도 애들 눈치껏 하자 진짜 씨발 한 새끼만 더 사고 치면 이제 이번에 걸린 놈은 죽는다 진짜 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또 한동안 조용한 거고 또 이러다가 또 한두 시간 지나면 또 한두 놈씩 또 사고 치겠지. 그러니까 회장님들 앞에서 눈치 보이니까 내가 지금 아주 돌아버릴 거야. 꼴랑 돈 2천만 원 때문에 1천만 원 깎을 수 야, 없어. 꼴랑 돈이 1천만 원이 너한테 꼴랑이 딴 사람한테 돈 2천만 원이면 채면 깎지 씨. 3년 동안 수익을 안 냈는데 물론 2년 동안 기본 2년 동안 10억 정도 쏟아 부어놨는데 이거 답이 없다 아예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럼 접어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그냥. 그 일련의 과정이 뭐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고통을 수반했잖아. 그러면 나도 이런 것도 호사 좀 누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오늘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두 통이 더 와가지고 시즌이 한동안 안 왔었는데 오늘 돈 빌려달라고 오는 전화 시즌이 있어요. 명절 전에. 그리고 5월달에 3월달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오다가 4월달에 좀 뜸하다가 5월달에 바짝 오고 6월달에 잠깐 쉬었다가 8월달 9월달 걸쳐서 또 오고 이게 뭐 분기별로 또 사업하는 애들은 분기별로 이제 분기 끝나기 전에 전화 오고 작게 뭐 몇백만 원 빌려달라는 애들은 뭐 그냥 뭐 당연히 뭐 돈 나한테 빌려준 거 받는 것처럼 전화하고 또 나한테 몇천 단위에서 억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지. 당장에 나한테 막 예를 들어 1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1억을 가지고 한 달도 1억을 버는 사람인데 놀면서도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 너 나한테 그 1,000만 원 빌려줘. 그럼 한 달에 놀면서 1,000만 원을 벌어. 그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1,000만 원으로 내가 수익을 못 만들잖아. 그럼 그 자기가 나한테 이자를 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설수 말고 우리 뭐 프로젝트 하는 거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종목을 알려드릴 순 없고 형님이 계좌 입금을 하시면은 뭐 한 달 뒤에 내가 돈을 돌려드리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얼굴 보고 얘기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들려드렸던 내용은 저랑 2년 동안 통화했었던 수많은 통화 내용 중에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들려드린 이유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실이냐 아닌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 대화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처음에 나온 대화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밑에 애들과의 관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 사업에서 생겼던 에피소드를 저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얘기를 2년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했고 당연히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같이 아는 지인들도 눈으로 확인한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 실체가 없는데도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돈 2천, 몇천, 꼴랑 1억 뭐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돈인데 본인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야, 꼴랑 돈이 1천만 원이 너한테 꼴랑이 딴 사람한테 돈 2천만 원이면 채면 깎지 씨. 몇천만 원 자체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었던 4천만 원에 대한 건 나에겐 크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닥 크지 않은 돈이다. 굳이 나에게 이 4천만 원을 사기를 칠까?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 어떤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통화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친구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형님 요거 지금 좋을 건데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제가 산 게 있었는데 4만원대 떨어졌을 때 그때도 주식 좀 얘기 좀 해주라고 했을 때 지금 빨리 그럼 삼성을 더 사라 라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대부분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게. 이게 실력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준 게 대부분 다 맞았기 때문에 정말 주식을 잘하고 주식에 대한 걸 알고 있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 언젠간 내가 형한테 소스 좀 줄게요. 형 소스 좀 알게 해줄게요. 형 좋은 주식 있으면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살라면 사고 팔라면 파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가르쳐줘서 네가 사고 팔라고 할 때 파는 거는 그 사람에게 수익이 별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가지고 나한테는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주식을 소스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뭐 프로젝트 하는 거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종목을 알려드릴 순 없고 형님이 계좌 입금을 하시면은 뭐 한 달 뒤에 내가 돈을 돌려드리는데 네네. 이제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주식의 소스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계좌 이체를 유도를 합니다. 당연히 이상하다 생각했죠, 저도. 하지만 그때 저는 눈이 어두웠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이체를 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영상에 나오는 비슷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제가 돈을 이체를 했고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형님 미안해요. 뭐 제가 긴 내용은 어떻게 말을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할 거지만 미안하다고 카톡이 왔고 그 친구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통장을 확인을 하고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한들 바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 주소 등기부 등본을 먼저 떼봤습니다. 근데 그 집은 월세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리스였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직은 다 확인을 못했지만 그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사귄 거를 알게 됐을 때의 제 마음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 욕심이 생겼고 그 사람을 믿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저한테 있습니다. 핑계 대지 않을게요. 투자를 했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은 나에게도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생기는구나. 그냥 평범했던 나에게 유튜브를 하고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을 함으로써 내가 평생 만날 수 없었던 나에게 귀인이 나에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저 말도 안 되는 건 전 걸 왜 당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욕심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4천만 원에 2천만 원은 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그리고 그 친구가 고가의 자전거를 3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디스크 자전거 없었기 때문에 형 이거 도그마 F 나 안 타니까 형이 가서 좀 타고 있어요 할 정도로 그런 2천만 원의 금액을 저한테 쉽게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여행을 가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 친구가 자기 돈 2천만 원을 태워서 10몇 명을 데리고 간다고 했었습니다. 나에게 2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친구는 도그마 F를 저한테 그냥 쉽게 빌려줄 정도로 그는 프로젝트에서 현금 2천만 원을 할 정도로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우습게 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썼는데 나한테 굳이 4천만 원을 사기를 왜 칠까? 굳이? 그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믿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건 저는 그냥 제가 투자한 거를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 나서 인정할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첫 번째는 나에게 굉장히 큰 4천원이라는 금액이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힘들었는데 그런 돈은 새로 벌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제가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 일은 했습니다. 회사도 나갔고
유튜브도 계속 했었고 실방을 한 주 딱 쉬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힘들어서 내 실방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거 되게 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겪고 나서 돈적인 거에 힘듦도 당연히 있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너무 병신 같은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병신 같았고, 공황장애라는 그런 힘듦이 왜 생기지? 정신이 약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왜 나한테 오는지 생겼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이 병신아, 너는 그걸 믿었니? 그냥 네 욕심이잖아. 너는 너가 그냥 병신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내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았고,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에게. 그리고 정말 기댈 데가 없구나. 제가 다른 분들한테 기대했는데 어쨌건 이건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해야 되고 제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옅어집니다. 여러분, 맞고요. 다른 사기 당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진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진정이 되고는 있고 많이 진정됐고요. 지금 또 얘기를 하니까 또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제일 힘든 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 할 수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원망을 하겠죠. 저도 원망을 하는데 원망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저는 지금 많이 괜찮아졌고요. 혹시나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또 저처럼 계시더라도 저 같은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 사람에 대한 거는 형사나 민사나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나에 대한 원망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냥 병신 같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제 스스로 그냥 제 생각에는 정말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고, 뭐 자전거 인플루언서 같은 거 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자괴감.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자괴감. 내가 왜 그때 그런 욕심을 했을까, 병신같이 라는 자책 계속 생깁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이런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였던 걸 몰두를 하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병신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한 거에 대한 원망으로 감정 소모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귄 걸 확인을 했고요. 첫 번째를 뭐를 했냐면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인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안 믿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친구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고 전세도 아니고 월세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겠구나. 친구의 지인을 만나서 상황을 좀 들었고요.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를 알게 돼서 다른 피해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형사 고소나 민사나 다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고가의 자전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오면은 우리는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피해자분들은 그때는 함께 해서 형사 고소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경찰서를 가서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 고소장 쓰실 때 여러분들이 감정을 쓰실 필요 없는 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어떻게 사기를 당했고 어떤 금액의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죄로 고소를 할 건지의 내용만 고소장에 쓰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는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면회 신청을 했지만 면회를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가 접수를 했고요.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담당 경찰관이 지정이 되고 경찰관님이 연락이 옵니다. 한 일주일 안에 피해자 조서를 쓰기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을 해달라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2주 동안에 제가 했던 거는 제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친구의 친동생을 만나서 상황을 들었고요. 그 친구가 왜 유치장에 가 있는지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 친구 집 앞에까지는 찾아갔었지만 막상 가서 집을 두드리고 집을 문을 열어라, 안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할 성향이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성향이 되는 분이 할 수 있지 일반 분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가 자전거라도 가져와야겠다. 내가 자전거를 타니까 요거로 피해 보상을 해야겠다. 4천만 원의 금액 중에 2천만 원은 제 가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천만 원에 대한 피해 보상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가의 자전거를 갖고 와서 내가 타면 되지. 그러면 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다른 분이 그 고가의 3개의 자전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피해 금액에 임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거부를 했고요. 먼저 가져갔는데 법적으로 알아봤을 때 그 자전거를 다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셨으면 빨리 자기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물건이라도 여러분들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못했지만 빨리 안 하면 주변의 가족이나 피의자의 주변 분들이 먼저 다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안면 몰수하고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여러분들 가져갔던 물건에 대해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남의 일에 대한 1,000만 원, 2,000만 원 웃어 보이죠. 여러분들 직접 당하시면 아마 타격감이 다르실 겁니다. 제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피해주 중에 자전거를 가져간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가장 많이 했고요. 제가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도 그분이 제일 대응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가 잠수를 탄 게 아니라 유치장에 있었기 때문에 면회 신청을 3번을 했고요. 3번째 면회 때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사과는 했어요. 그 친구가 형님 어떻게든 형님 돈에 원금은 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안 믿는다고 얘기했고 안 믿으니까 나에 대한 피해 보상 도구만 F라도 갖다 달라. 그러면 내 고소도 취하고 아무것도 안 할게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경찰서 연락이 와서 조서를 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조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팁을 드릴게요. 아씨 나 사기당했어 라고 하면서 고소해야지 말 쉽죠? 고소를 하는 시간, 조서를 가야 되는 시간,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 여러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투자하세요. 1,000만 원 보내면 제가 6개월 있다 2,00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원금이 깨져서 200만만 받았습니다. 이게 사기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사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한테 받았던 돈의 1,000만 원을 실제적인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서 여러분한테 200만 원만 줬다. 그런 건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망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돈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했던 행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인 겁니다, 여러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 위반도 저는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원금 보장해드립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기죄 외에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2개를 고소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얘기가 들어가면. 이것도 여러분 알고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 행위 규제 법률에 대한 위반. 왜 여러분 고소를 하는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알게 됐는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피해자 조서를 쓰시기 전에 A4 용지에 간단하게 6호원칙에 맞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가세요. 그리고 사기를 당할 거나 이체를 하시게 되면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체 내역서를 정확하게 받아오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목적으로 이체를 했는지는 이체 내역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정에 호소할 필요 없어요. 감정에 호소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감정이지 담당 형사관님은 피곤할 뿐입니다. 저희 동호회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호회에서 피해자는 저만 있고, 그 친구가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자전거를 탔던 거는 자기가 재밌어서 탔던 거지 사기를 취해서 2년 동안 빌드업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빌드업 했을 것 같으면 저만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그 친구 상황까지 지금 이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2년 동안 빌드업 해서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하겠다고 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에게 이거로 피해 보상해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건 벌써 제 마음을 놨어요. 저랑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이나 혹시나 지금 저와 비슷한 사기를 당하기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저와 같은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사기를 제가 당하고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저에게 엄청 도움이 된 영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남김으로써 다른 사기를 혹시나 당하셨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다른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니까 저를 욕하거나 저 병신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병신 같다는 생각은 제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혹시나 제가 병신 같더라도 악플이나 좀 참아주세요.